꼬장기입니다. 늦은 밤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저는 밤 늦게 산책을 하고 왔는데 강화도는 지금 계절에 개구리가 되게 개굴개굴 논에서 자연의 소리를 내면서 운치 있게 울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도 정리하고 또 마음 챙김할 거가 있으면 마음 챙김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니까 좀 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분주한 하루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조용한 밤이 되니까 앉아서 조용히 책 읽으면 되게 행복한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또 여건이 안 돼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계속 오거나 이럴 때는 또 커트 NG 했다가 아마 지금 1시간 반째 NG가 들어가가지고요. 연습하면 어차피 리허설 많이 하잖아요. 가수들도 한 곡의 노래를 내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정말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익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째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법정 스님의 영상을 보니까 장애물을 장애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장애물이 너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될 것이고 그 장애물을 잘 뚫고 이겨냈을 때 또 앞으로의 더 건설적인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장애들은 그래 좋은 나의 밑거름을 생각하자.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리 고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거나 그래도 그게 그렇게 고되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그런 많은 장애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아니면 귀중한 시간으로 이렇게 알차게 채워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힘든 게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거는 장애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나중에 웃으면서 다시 또 좋은 그런 것들로 이야기화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삶을 살다 보면 더한 일들도 많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소소한 거에 이렇게 장애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여린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겪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결 이런 힘든 것들이 그냥 좋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릴게요. 자꾸 이게 핸드폰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꾸 끊겨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전전긍긍 하면서 만졌는데 그래도 뭐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 날이 있나 봐요. 그래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음 챙김을 해서 저의 행복한 책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독하되 고립되지 말라. 마중물 생각. 대학 후배 3사람이 1박을 하고 갔다. 은사님, 팔순을 기념하는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후배들이 떠나간 마당을 노란 창포꽃과 붉은 작약꽃, 흰 수국꽃이 쓸쓸하게 지키고 있다. 나는 이러한 풍경이 편하다. 고독이 숙명적인가 보다. 새 꽃에 새 후배 캐릭터의 그림자가 어려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고립돼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내 나이 20을 넘기고 나니 기민 머리에 허연 된서리가 내리고 있다. 성가에서는 흰 머리카락을 염라대왕의 편지라고 한다. 염라대왕이 나를 부를 때가 됐으니 욕심 줄이고 살라는 경고의 편지라는 것이다. 그래도 생각 없이 함부로 산 사람에게는 훗날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신발값을 청구한다고 하니 잘 살아야 한다. 한
한 걸음이라도 헛걸음하면 신발값 청구한다고 하니 이승은 물론 저승에서도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가 있는데 혀는 하나뿐이다. 보고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 아닐까? 침묵 속에서 사람은 거듭 형성되어 간다. 침묵의 바다에 잠김으로써 자신의 실제를 응시할 수 있고 시든 생명의 뜰을 소생시킬 수 있다. 침묵의 바다에서 존재와 작용은 하나를 이룬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체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오로지 맑은 혼에 있다. 현대의 우리에겐 자기 언어가 없다. 날마다 우리들 귓가에 대고 호소하는 설득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입에 담고 있다. 이 일 저 일에 팔리면서 쫓기느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기 사유를 거치지 않으니 자기 언어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나 과밀 속에서 과식하고 있다. 생활에 여백이 없다. 실로써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허의 여유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정신은 너무나 많은 일에 분산되어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 참으로 힘들다. 내가 내 인생을 자주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의해 삶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그 인생은 추해지게 된다. 우리들이 어두운 생각에 갇혀서 살면 우리들의 삶은 어두워진다. 나쁜 음식, 나쁜 약, 나쁜 공기, 나쁜 소리, 나쁜 생활 습관은 나쁜 피를 만든다. 나쁜 피는 또한 나쁜 세포와 나쁜 몸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낳게 마련이다.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가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있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서는 삶 또한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 나온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사람은 살 때 빛이 나야 하듯이 죽을 때도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생과 사가 따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겉과 속 관계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마음을 비우려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 홀로 있으면서 발가벗은 자기 세계를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명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어지럽힌다. 거기에는 생명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가 완벽한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듣는 마음을 정결하게 밝혀주고 편하게 가라앉혀준다. 자연의 소리는 굳이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나 물소리만이 아니다. 더 원천적인 자연의 소리는 내 마음에서 올려오는 소리이다. 갈무리 생각. 사랑반 현판용 글씨는 스승이신 법정스님의 친필이다. 매산자에
봉우리가 2개인 까닭이 있다. 스님께서 글씨를 쓰시다가 왼쪽이 좁아져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하신 것이다. 재치도 아무렇게나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절 이름이 쌍봉사이다. 2개의 봉우리를 연상시키는 절이다. 실제로는 신라시대에 쌍봉사를 창건한 철감선사 법포가 쌍봉으로 알려져 있다. 철감선사는 당나라 유학생이었는데 남전선사의 제자가 되어 조주선사와 사형사제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랑방 현판에는 붉은 낙관이 없다. 스님께서는 현판용 글씨에 낙관을 찍는 것은 자기 글씨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낙관을 찍었어야 가치가 더 생길 거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스님의 글씨를 볼 때마다 흐트러졌던 내 질서를 바로잡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맹독 같은 허명을 경계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낙관이 없기 때문에 더욱 보배가 된 스님의 글씨다. 나를 시들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게으름, 잠, 그른 생각과 말, 잘못된 행동 등등. 새로운 순간과 시간을 가로막는 방해꾼들이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게으름 도둑, 잠 도둑이라며 경계했던 것이다. 내 안의 도둑을 경계하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고요한 밤 평온하게 행복한 잠자리 되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